옛날에 성질이 괴팍한 노인이 혼자 살고 있었다. 노인은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고 이기적이고 수전노에 옹졸한 성격이라 동네 사람들이 모두 싫어했다. 유일하게 노인과 가까이 지내는 노부부가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친구였다. 그렇지만 말만 친구지 노부부는 일방적으로 노인에게 당하는 관계였다. 노부부는 노인이 밥 달라면 밥을 차려주고 돈을 달라면 돈을 줬다. 동네 사람들은 괴팍한 노인이 착한 노부부를 이용해 먹는다며 손가락질하면서도 노부부도 답답하고 호구 같다며 고개를 저었다. 아이고, 괴팍한 노인도 문제지만 매번 저렇게 당하기만 하는 노부부도 문제가 있다니까. 동네 사람들이 흉보거나 말거나. 오늘도 괴팍한 노인은 노부부에게 가서 무엇을 뜯어먹을까 고민했다. 아이고, 땔감이 다 떨어지고 배도 고프구만. 노부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할머니는 정성껏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고 할아버지는 나무하러 산에 갔다. 산에서 한참 나무를 베던 할아버지는 목이 말랐다. 평소보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온 할아버지는 옹달샘을 발견하고 그 물을 마셨다. 이런 곳에 옹달샘이 있었다니 덕분에 잘 마셨구나. 할아버지는 오후가 되어서야 돌아왔는데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새신랑의 모습으로 회춘했기 때문이었다. 이럴 수가, 영감 산에서 불로초라도 먹은 게요? 어떻게 새신랑이 되었소? 할아버지는 그제서야 거울을 보고 젊어진 걸 깨달았다. 할머니가 어떻게 젊어졌냐고 물었더니 할아버지는 옹달샘에서 물을 먹은 걸 떠올렸고 할아버지는 다음날 할머니를 데리고 옹달샘으로 갔다. 옹달샘에서 할머니도 물을 마셨다. 물을 마시자 할머니도 새색시로 회춘했다. 노부부는 물을 마실수록 어려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날 어김없이 괴팍한 노인이 찾아왔다. 노인은 노부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노부부가 아니라 신혼부부가 되었기 때문이다. 괴팍한 노인은 당장 비결을 물어봤다. 아니, 어떤 방법으로 회춘을 한 것인가? 당장 말하게. 노부부는 산속의 옹달샘 이야기를 숨김없이 말해줬다. 괴팍한 노인은 곧바로 노부부가 알려준 산속의 옹달샘으로 달려갔다. 괴팍한 노인이 산속에 들어간 지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노부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노부부는 직접 옹달샘으로 가보기로 했다. 옹달샘에 도착하자 괴팍한 노인 대신 노인이 입고 있던 옷 안에서 갓난아기가 울고 있었다. 괴팍한 노인은 욕심을 부려서 샘물을 너무 많이 마시고 갓난아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평생 아기가 없었던 노부부는 그 아기를 키우기로 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동네 사람들은 자기들도 젊어지기 위해 젊어진다는 옹달샘을 찾아서 산으로 들어갔지만 옹달샘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사람들은 크게 실망했다. 동네 사람들은 회춘한 노부부를 부러워하면서도 갓난아기가 되어버린 괴팍한 노인을 돌보는 호구신세인 건 똑같다며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아이고, 회춘하면 뭐하나. 그 괴팍한 노인네 뒤치다거리나 하는 건 똑같으니 여전히 갑갑하구만.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해도 회춘한 부부는 개의치 않았다. 부부는 아이를 엄하게 가르치고 키웠고 장성한 아이는 예전의 옹졸하고 괴팍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성실하고 배려심 많은 청년으로 자라났다. 무엇보다도 효심이 지극한 효자가 되었다고 한다. 젊어지는 샘물이 착한 노부부를 회춘시키고 노부부를 이용해 먹던 못된 노인을 그들의 양자로 만들어 빚을 갚게 한 것이다. 괴팍한 노인 또한 빚만 갚은 게 아니라 그 자신도 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노부부의 착한 마음씨는 길이길이 회자되었다고 한다.